역함수 정의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고, 역함수가 뭐라고 그랬지? 함수를 갖다가 이제 주어진다고 적용을 했을 때에 그 대응이 거꾸로 되는 게 역함수다라고 그랬죠? 간단히 얘기하면 다시 한번 역함수의 정의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역함수는 첫 번째, 만약에 y가 이렇게 ax 플러스 b면 얘가 왜 정방향의 함수냐? x가 첫 번째로 결정이 되면 이 식을 통해서 y값이 최종적으로 나와서 얘가 먼저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역함수는 얘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어버려요? 이걸 다 이제 정리를 하잖아? 일단 x에 대해서 다 고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치? x에 대해서 고치면 a분의 1 이렇게 되고 얘가 y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젠 반대로 y가 뭐가 되는 거니? 1 인과가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결과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인과 그 원인하고 결과가 뒤바뀌어 버리는 함수가 바로 역함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 가장 중요한 특징, 얘가 그래프적으로 보면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이야기까지를 했었을 겁니다. 대응의 입장에서도 설명을 했었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역함수 자체를 다시 한번 볼 건데 69번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A급 주제예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의 함수만 뭐가 존재하게 돼 있다? 역함수가 존재하게 돼 있다. 자, 그 말은 1대1 대응이라는 이야기와 역함수가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문제집에서는 다음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에 대해서 라고 하는 거는 1대1 대응을 바꿔 말하는 거고 1대1 대응인 함수에 대해서 라고 하는 건 역함수를 이제 이야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돼. 그래서 역함수는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동일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69번에 그 이야기가 있을 거거든. 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따라서 거기 보시면 1번 기억, 얘가 1대1 대응은 아니지, 그치?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자, 니은번이 1대1 대응이지. 왜? x가 1, 2, 3에 대해서 y가 4, 5, 6인데 자, 1대1 이렇게 x 정역에 대해서도 공역의 원소 하나가 대응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니은번이 되겠지. 그래서 다른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디귿을 한번 보죠. 자, 디귿을 보면은 함수가 그래프가 요렇게 돼 있거든. 이거 x 세제곱의 그래프예요. 그런데 얘도 1대1 대응이 맞아요. 왜냐면 정의역 정의역이 모든 x값이잖아, 그치? 그리고 공역이 모든 y값인데 공역과 치역이 같으며 정의역이 모두 대응에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니은하고 디귿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이제 1대1 대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71번은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y는 자, 3x 플러스 2라고 뒀을 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 식을 x에 대해서 정리할 것. 자, 먼저 그러면 3x는 y 마이너스 2로 이 식을 x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죠. 끝까지 x에 대해서 정리를 놓지 맙시다. y 마이너스 2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y하고 x의 문자를 서로 바꿔주면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역함수가 탄생한다. 자, 그래서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인과가 바뀌는 함수, 즉 정의역하고 그 다음에 치역이 바뀌는 함수라고 그랬죠? 그게 역함수이므로 안 가지고 왔어? 아니, 잘못 가지고 왔어? 좀 기다려. 자, 그래서 역함수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3번 보도록 하죠. 자, 함수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상수 AB 값을 구하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자, 1번. 우리 역함수의 표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y는 잘 봐. f의 x.
자, 요거 역함수는 잘 봐. 표시가 f의 마이너스 인버스, 이거 소문자 i예요. 인버스 y는 x 이렇게. 자, 요거 봅시다. 역함수는 이게 인과가 바뀐 거라고 그래서 자꾸 보고 있어요. 역함수는 어서와. 역함수는 인과가 바뀐 함수라고 그랬죠. 즉 x하고 y가 바뀌는 건데 이게 단순히 x하고 y의 문자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뭐가 바뀌는 거냐면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 x가 원인이었어요. y가 결과였단 말이지. 그치? 그런데 역함수는 반대로 y가 원인이고 x가 결과야. 이게 그래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잠깐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방금 봤었던 y는 3x 플러스 2하고 그 다음에 이걸 아까 고쳐서 바꾼 y는 3분의 1에 x 마이너스 2 그래프, 이게 두 개가 역함수 관계죠. 자, 그래서 요거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3x 플러스 2는 절편이 2면서 기울기가 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가 x절편이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역함수 3분의 1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가 절편이 마이너스 2예요. 절편이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x절편이 3분의 2가 돼. 그치? 그래서 3분의 2가 돼야지 이렇게 이제 끝나니까요. 그래서 아니지. 여기가 여기 x절편이 2가 되고 y절편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요. 그렇죠? 계산해보면 알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얘네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y 이꼴 x 대칭이에요. 자, 잘 보세요. 자, 이걸 우리가 fx라고 합시다. 자, 요 식을 fx라고 할게. 자, 그러면 f의 0이 2지. 첫 번째 f의 0, x가 0일 때에 y값은 2가 나온다. 그게 f0은 2죠.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함수를 gx라고 할게. 이걸 gx라고 할게. 자, 그럼 되게 재밌는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gx는 x에다가 2를 넣으면 뭐가 돼요? 0이 되잖아요. 그쵸? 자, 또 하나 볼게. x에다가 여기 2번 f에 x에다가 1 한번 대입해, 1 말고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까? 마이너스 1 대입해 봅시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와. 그치? 자, 그 얘기는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뭐가 나온다?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됐죠? 근데 gx도 있잖아. gx도 볼게요. gx도 x에다가 gx도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3에서 3분의 1 곱하니까 g의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러니까 g의 마이너스 1, 이게 지금 gx잖아요. gx도 야, 이게 좀 이렇게 좀 시공간을 좀 초월해 볼게. 미안해. 시공간을 초월해서 g의 마이너스 1하고 f의 마이너스 1하고 같아.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잘 봐. 역함수의 표시인데 보세요. f의 0이 2인데 지금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다른 함수의 관계가 아니라 역함수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거꾸로 잘 봐. fx하고 gx 역함수는 원인과 결과가 반대라고 그랬어. 그치? 자,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함수 x에다가 0을 넣으면 y가 2가 나오지. 그치? 자, 그런데 바뀐 함수는 2가 원인이 되고 0이 결과가 됐어. 이거 보여?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야. 그치? 근데 반대로 역함수에서는 결과가 원인이 되고 원인이 다시 결과가 되는 이런 값이 나오죠. 보여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보여?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얘가 원인, 얘가 결과인데 결과가 이제는 이제 얘의 결과가 원인이 되고 얘 원인이 결과가 되는 이러한 서로 뒤틀린 관계 있지. 그치? 그럼 그걸 어떻게 표시할 거냐? 잘 보세요. f의 1이 2라고 하는 거 있잖아. f의 0이 2라는 거. 얘가 원인값이고 얘가 결과값이거든. 자, 그런데
역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f라는 함수를 그대로 이용해서 f 인버스 해놓고 여기 있던 결과를 원인 쪽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그리고 결과가 원인이 결과로 간다 이렇게. 됐어? 다시 f의 원인이 마이너스 1이고 결과도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 역함수로 바꾸잖아. 이게 그러니까 f 인버스 x가 gx 그러니까 이게 표시가 f의 인버스라고 있는 거예요. f 인버스. 결과값이 원인으로 가면 다시 이 원인이 똑같이 결과값으로 간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f의 인버스 x라는 게 fx의 역함수다라는 뜻이고 이제 우리는 이 함수를 gx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치? 즉 그러면 gx가 결국은 f의 인버스 x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름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 안 어렵잖아. 그치? 안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문제 봅시다. 자, 함수 fx가 2x 플러스 잠깐만. 23번 73번 함수 fx 자 2x 플러스 1에 대해서 f의 인버스 5가 a고 그 다음에 f의 인버스 b가 5가 되는 상수 ab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쵸? 자 그럼 봐. 이거는 무슨 표시야? 원인과 결과가 바뀐 거야. 그치? 그러면 다시 결과를 원인으로 바꾸려면 이걸 원래 함수로 되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 이걸 원래 함수로 되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됐지? 자 그러면 이게 fa가 5가 되는 거고 얘도 다시 한번 원래 함수로 되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결과가 원인으로 가고 이 원인이 결과값으로 오는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죠. 됐어요? 자 여러분들 73번 계산해보고 그 밑에 있는 저기 뭐지? 유제 있잖아요? 요거에서 A하고 B값 구하고 있어봐. 또 책 안 가지고 온 사람 빨리 손 들어. 지금 가는 길에 인쇄하게. 자 73번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하면은 이게 역함수의 표현인데 원래 함수로 가면 원인이 A고 결과가 5잖아요. 그래서 얘가 2A 플러스 1은 5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A 값은 2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인이 5가 되고 결과가 B가 되는 서로 역전관계. 그러니까 역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10 플러스 1이 B니까 B는 11이다. 이렇게. 이게 역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됐죠? 그럼 75번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넘겨. 자, 역함수의 성질과 그래프. 자, 역함수는 y 꼴 x 대칭이다. 일단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죠. 그래서 이 각각의 성질들을 내가 이제 요거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 일단 77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두 함수 fx 있고 gx 있는데 보세요. fx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gx가 2x 플러스 8입니다. 자, 기호를 잘 볼게. f 오브 이거 합성함수 들어간 거지. g 오브 f의 인버스, 그 다음에 오브의 f의 전체 1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자,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건 뭐냐면 합성함수가 있는데 이거 합성함수를 통으로 역함수를 취하면 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예요. 첫 번째 성질은 합성함수 자체의 역함수는 잘 보세요. 자, 얘가 g 오브 f의 인버스잖아? 그러면은 얘를 드모르간의 법칙처럼 이렇게 하나씩 안에 집어넣으세요. 알겠어? 다시 우리 집합에서 배웠잖아. 집합에서. 예를 들어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한다면 오케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한다면 얘는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처럼 요 기호를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분배 법칙처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G 오브 F의 인버스는 그럼 역함수잖아. 그치? 자, 그러면 먼저 의미를 생각해 볼게. 어떤 X가 F에 의해서 변형이 한번 되고, 그치? 그러니까 얘가 1번 변형을 만들어주고 얘가 2번 변형을 만들어줘요. 그쵸? 이게 합성함수의 구조잖아. 합성함수 들은 사람은 이해하겠지? 다시 얘가 1번 변형, 그게 그 다음 변형 이렇게. 그치?
자, 그런데 역함수는 그 변형이 어때? 방향이 반대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순서도 어떻게 되겠어? F의 인버스, 얘가 들어가긴 하지만 요렇게 들어가는데 G의 인버스가 먼저, 그러니까 2번이 1번, 순서도 바뀐단 말이야. F도 2번으로. 그러니까 순서도 바뀌고 이게 1번으로 가고 이게 2번으로 오죠. 그렇죠? 그리고 그 드모르간의 법칙처럼 이런 식으로 인버스가 안쪽으로 분배 법칙처럼 들어가면서 저거 순서가 바뀌어요. 이게 첫 번째 성질입니다. 합성함수에서.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이 안에서 F의 오브, F의 인버스, 그 다음에 G의 오브, 아니지? F 인버스, G 인버스 오브 F 이렇게 되고 1 이렇게 되잖아. 그치? 됐어?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성질을 처리했고, 자, 두 번째는 어떤 성질을 처리할 거냐면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가 합성이 되면 도대체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거를 공부할 거예요. 자주 쓰이는 성질. 어떤 함수하고 그 역함수가 합성이 되잖아? 그럼 얘는 i라고 하는 항등함수로 돼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없는 것처럼 치면 돼. 1, 2 곱해졌다고 생각하면 돼. 1이 곱해졌다고 생각하면 돼. 항등함수의 특징, 이거 뭐로 생각하면 편하냐면 우리 행렬 배울 때 a 곱하기 단위 행렬은 a 행렬, 단위 행렬은 곱하나 마나였지, 그치? 그 단위 행렬의 역할이 함수에서는 항등함수가 담당을 해요. 그래서 i가 등장하잖아? 그럼 얘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식은 다시 어떻게 되냐면 G 인버스 오브의 F의 1 이거 결과를 감당하게 되겠지. 그치? 됐어? 자,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잖아? 그럼 첫 번째 우리가 G 오브 F 인버스를 일일이 구해야 돼요. 연습하는 김에 한번 이 방법을 해봅시다. 자, GX는 2X 플러스 8이니까 자, 이거 역함수 구하는 방법. 먼저 이걸 X에 대해서 정리해. 이걸 Y라고 두고 이걸 2X8이라고 한 다음에 이걸 X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자, 그럼 2분의 1에 Y-8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Y하고 X의 자리를 바꾸면 이게 우리는 원하는 역함수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G의 인버스 X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합성을 뭘 합성해서? fx를 합성했잖아. fx, 그치? fx를 합성했는데 fx가 x 플러스 1이야. 자, 따라서 G 인버스 f의 x는 자, G 인버스 x 자리에다가 뭘 합성을 합니까? fx인 x 플러스 1을 x 플러스 1을 합성을 합시다. 이렇게요. 자, 그래 놓고 여기 x에다가 1 대입한 거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답이지. 그치? 됐어? 자, 이렇게 구해줘도 되지만 두 번째 방 웬만하면 나는 이 방법을 추천을 해. 봐봐. 자, G의 인버스 F의 1을 우리가 무슨 값을 가지는지 모르잖아. 그 값을 K라고 하죠. 자, 이거 자주 쓰니까 잘 봐. 역함수 나왔는데 역함수 일일이 구해가지고 계산하는 건 상당히 비효율적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해야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을 기억해. 이 말을 기억해. 잘 봐. 제일 중요한 역함수의 실전 성질인데 역함수는 구하는 방법 지금 설명했잖아. 그치? 자, 역함수는 이 말 기억해. 거기에서 구하라 라는 말이 있을 때까지는 말이 있기 전까지는 구하지 마세요. 역함수는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기 전까지는 구하지 마세요. 그럼 지금까지는 역함수 왜 구했어? 앞에는 역함수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그치? 역함수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71번도 역함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해본 거잖아. 그럼 대부분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고. 잘 봐. 우리가 이렇게 함수값을 뭔지 모르겠지만 K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제 원인과 결과값을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G의 K가 F의 1이 됩니다. 됐죠? GK는
2K 플러스 8이고 F의 1은 2가 되잖아. 됐니? 따라서 우리가 구하자고 하는 K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되죠. 응? 나 뭐 계산 잘못했냐? 어디서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X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인데 G의 인버스 이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8 2분의 1 저기 뭐에다가 X 플러스 1 대입하면 X 마이너스 3이죠. 1 대입한 거 맞지? G의 인버스 X가 이렇게 되고 X의 GK 2K 플러스 8이 2잖아. 마이너스 3. 어디서 계산이 빠그러진 거냐? 그래서 일단은 제일 맞는 건 이게 제일 맞아요. 이거 이따가 내가 개선으로 살펴볼게. 계산이 틀 데가 없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역함수는 구하라고 할 때까지 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유제 78번 한번 해보실래요? 거기 유제 78번 있죠? 가연이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요 방법으로 해, 요 방법으로. 나 이거 어디서 실수한 건지 찾아보려니까. F의 인버스에 F의 1이 2지. 네, 이래. X 왜 여기가 8인데 갑자기 4로 바뀌었냐? 여기서 실수했구나. 그러면은 마이너스 6이 맞아서 마이너스 3. 계산 실수 이렇게요. 그래서 역함수는 구하라고 할 때까지 구하는 거 아니라는 거. 뭐 이용한다? 다시.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입 아프게 설명한 게 이거잖아. 그럼 역함수는 구하라 라고 하는 말 있을 때까지 구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한다? 자, 보세요. F의 A가 B라고 하잖아? 그럼 원인과 결과값을 바꿔주면 F의 인버스라고 하고 하는 새로운 역함수의 함수값이 탄생을 하게 돼요. 이 기법을 자주 쓰세요. 됐어?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제 78번도 순식간에 답이 나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해봐요. 답 금방 나왔어? 나왔죠? 자, 봅시다. 자, F 오브 G 오브 F의 인버스, F의 인버스하고 오브 G의 인버스 오브의 F의 2 이렇게. 자, 아까 배운 대로 F 오브 F 인버스 원래 함수하고 자기 역함수의 합성함수는 항등함수 I. 그래서 이 식의 결과는 G 오브의 F의 2 값을 구하자고 하는 거야. 우린 그걸 K라고 두죠. 그러면 원인과 결과값을 바꿔주면 GK가 F의 2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F의 2는 거기 fx가 2x 플러스 1이죠. 3이 되겠네요. GK는 3K 마이너스 6이 되죠. 얘가 G의 K지, 그치? 자, 따라서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3K가 9가 되므로 우리가 구하는 K는 3이라서 이 결과값,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3이다. 이렇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79번 그래프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도 혹시 한번 해보죠. 자, 여기 보시면 그 함수 y = fx하고 y = x가 있을 때 f 오브의 f의 이거의 인버스 c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이거 볼게. 얘는 f 인버스의 f의 인버스의 c가 돼요. 자, 이거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제 볼 건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거 해석이 되게 중요해. y = x가 있고 a, b, c, d, e. a, b, c, d,
다섯 개의 값이 있습니다. 이게 y는 x니까 여기 함수값도 a, b, c, d, e 이렇게 되겠지? 각각. 자, 근데 문제는 a에서의 fx의 함수값이 b가 되고요. b에서의 함수값이 c가 되고 c에서의 함수값이 d가 되고 d에서의 함수값이 e가 되고 e에서의 함수값은 아직 모르는 e에서의 함수값은 아직 모르지. 그래서 여기 2에서 잠깐만 여기가 A, B, C, D, E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가는 함수가 생겼어요. 지금 개판인데. 여기 억지로 이렇게. 자, 그때 F 오브 F 인버스 C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F 인버스 오브 C잖아. 뭐예요? 원인과 결과가 바뀐 거지. 그치? 맞아? 자, 그런데 이게 지금 fx거든? 봐봐. f의 c가 뭐가 돼? d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는 거꾸로 차는 거야. 뭐가? c가 원인이 되고. 그치? 그럼 c가 원인이 됐을 때 결과는 뭐가 나와요? b가 나오잖아요. 다시 봐. f의 인버스 첫 번째 f의 인버스 c를 우리가 뭔지 몰라. 그치? 그럼 얘는 지금 원인하고 결과가 바뀐 함수인데 얘는 f의 k를 c라고 두면은 c가 되는 원인값을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원인과 결과를 일일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환하지 않고 이 함수 자체를 보고 f의 인버스 c를 보고 결과값에서 원래 함수에서 원인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뭐가 돼? 다시 f의 인버스 b가 되겠지. 맞니? 자, 그러면 b를 결과라는 원인값을 찾아. 뭐야? a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a다. 이렇게. 그래프를 타는 게 이렇게 쉽습니다. 됐어요? 원인과 결과값이 바뀐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81번. fx는 y = x 대칭이다. 이게 되게 중요해. 81번. 자, fx를 우리가 2x 플러스 a라고 합시다. 자, 이 함수의 그래프하고 역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4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원래 함수가 있고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역함수는 나올 때까지 역함수는 구하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구하는 거 아니거든? 근데 문제는 이거야. 어떤 f의 x하고 그 역함수를 f의 인버스 x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함수는 항상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야? y = x에 대해서 대칭이죠? 됐어요? 항상 y = x에 대해서 대칭이란 말이야.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f의 x하고 그 역함수의 교점의 x좌표, 그 교점의 x좌표는 항상 y =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가 4,4에서 fx하고 gx가 교점을 이룬대요. 됐니? 그러면 4,4는 원래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잖아. f의 4가 4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8이죠.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2x 마이너스 8이니까 좌표 여기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 마침 x에다가 4를 대입하면 x에다가 4를 대입하면은 8에서 지금 4,4라고 그랬잖아. 8에서 a가 마이너스 4. 쏘리. 여기가 마이너스 4죠. 미안. 마이너스 4. 자, 마이너스 4를 지나면서 여기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0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4하고 2하고 4,4를 지나는 얘가 원래 함수라고 하면 자, 역함수는 되게 웃겨요. y = x에 대해서 대칭인 거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자, 그 얘기는 얘가 어디로 가? x축으로 가. y값이 x값으로 가요. 그 다음에 여기 y값은 어디로 가? 여기 x값은 y값으로 가. 이렇게. y =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이 길이 같음. 그래서 얘네들을 이어주면은 이게 웃기게도 f의 인버스 x, 즉 역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해됐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역함수 그래프적 특징을 보시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오늘 유리식과 유리함수 나갑니다. 숙제는 이따가 테스트 볼 때 할 거예요.
자, 유리식, 뭐 비례식 연산 일단 유리식하고 무리식 자체는 우리가 시간이 남을 때 좀 하고요. 바로 유리함수 먼저 들어갈게요. 오늘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가 끝나게 되면 다음 시간에 유리식하고 무리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선생님, 유리식하고 무리식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함수를 할 수 있나요? 네, 문제 없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유리식과 무리식 자체는 시험에 안 나와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식과 무리식 자체를 다루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야 저기 봐 칠판 봐 칠판 봐. 자 고개 다 이제 떨구지 말고 칠판 보세요. 자 그럼 유리식이란 무엇이냐? fx분의 gx인데 얘는 다항함수여야 되고 얘도 다항함수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다항함수라고 하는 거는 차수가 자연수가 되는 그러한 식이 다항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흔히 봤던 x 플러스 1 같은 거 차수가 자연수죠. 됐어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같은 거 차수가 자연수지. 그치? 그러니까 ax 플러스 b,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의 모든 함수는 전부 다 어떤 함수다? 다항함수라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럼 유리함수라고 하는 건 이런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이런 게 있으면 얘가 유리함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 형태가 유리식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걸 유리함수에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유리식은 이것만 지키면 돼. 첫 번째 분모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요. 자, 이게 어떤 게 문제가 되면은 어떠한 유리함수가 x 플러스 1분의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같은 거 있잖아. 자, 이런 거는 단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제 분수 자체가 정의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돼. 그게 유리식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특징이야.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 왜? 분수값도 분자가 0이 되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단 오해하지 마. 여기서 x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밑에 다항식이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아 선생님 지난번에 x가 마이너스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크게 아니 분모가 아니라 그치? x가 그 문제가 아니고 x에 대한 식 자체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알겠어? 다시 x에 대한 식 자체가 0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문제가 없어.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같은 거 이거 유리식 맞죠? 유리식 맞죠? 그런데 얘는 분모가 0이 될 걱정이 있을까? 없어요. 자, 우리 그 공수 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건데 자 복소수 특히 허수 얘네들은 공수 원 과정에서 복소수 단원이 끝나면 진짜 볼 일이 거의 없을 거다라고 그랬지. 근데 특히 유리식하고 무리식에서는 허수를 볼 일이 없습니다. 허수를 만들면 안 돼. 알겠어? 허수를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우리 공부했었잖아. 여러 가지 방정식 때. 얘가 0 되는 x는 오메가라는 허근이거든. 근데 우리가 유리 함수 입장에서는 그 복소수를 함수로 그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복소수 근 x가 복소수가 있잖아요. 이 말을 안 해도 돼. 이거 다루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다행이다. 그치? 이걸 안 다뤄서.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다룰 일이 없다는 얘기야. 분모가 0인 경우를. 여기까지 이해됐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두 번째 특징 얘는 장유유서를 굉장히 잘 지킵니다. 장유유서가 뭐야? 채야 장유유서가 뭐야? 장유유서가 뭐야? 다인아 고개 숙이지 말고 장유유서가 뭐야? 가인 눈 피하지 말고 곤란하면은 눈 칠판을 똑바로 보면은 안 건들 줄 알았지. 장유유서가 뭐야?
다들 알죠? 그치? 나이가 장땡. 맞잖아, 장유유서. 그치?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부모의 그림자도 밟지 마세요. 부모의 그림자도 밟지 맙시다. 무슨 얘기야? 분자의 차수는 항상 분모의 차수보다 작아야 돼요. 부모의 그림자도 밟지 마셔야 됩니다. 부모를 극진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돼. 아까처럼 x 플러스 1분의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같은 거 있지. 그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 다룰 거야. 다루긴 하는데 주거라고 분모의 차수가 커지도록 해야 돼요. 알겠니?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은 이제 되냐면 이런 건데 아까 본 것처럼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같은 건 허용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리고 세 번째 웬만하면 얘도 그래서 얘도 뭘 해주냐면 약분을 해주세요. 아니 식이 어떻게 약분이 되냐고? 잘 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지, 그치? 이거 x 플러스 1이잖아. 됐니? 자, 그럼 얘는 약분 되잖아.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죽어도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는 낮게, 그러니까 얘 차수가 얘 차수보다 낮게 유지를 시킬 것이며 항상 약분을 해라. 그럼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거겠어? 대부분 이런 거란 말이야. 자, 이거 약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2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1. 야, 이거 아주 괘씸하지, 그치? 유리함수예요. 근데 아주 괘씸하지. 뭐가 괘씸해?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하고 똑같잖아. 감이 어딜 맘먹어. 됐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줘야 약분해줘야 되겠지. 근데 얘가 얘네처럼 편하게 약분이 돼야 한대요. 약분이 안 되죠. 자, 그럴 때 잘 들으세요. 강제로 약분이 되게 만들어. 세상이 굉장히 더러운 거거든. 그러니까 강제로 그렇게 없는 죄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약분이 안 돼도 되게끔 만드는 거야. 어떻게? 자, 얘를 내가 강제로 어떻게 고칠 거냐면 이렇게 2x 플러스 3으로 강제로 고칠게요. 나는 2x 플러스 3이 아닌데 아니 돼 이렇게. 그런데 약간 속이는 거야. 얘가 원래 x 플러스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수를 2분의 1을 곱해줘.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전개했을 때 x 플러스 이렇게 돼서 개수 1 맞아 떨어지지. 됐어? 그 다음에 얘가 x 플러스 1인데 얘가 2분의 3이잖아. 그치? 전개하면? 그럼 2분의 1이 하나 더 빠져야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얘는 억울하게 어떻게 돼? 얘가 약분이 돼버리지. 어떻게? 나는 x에 대한 x에 대한 다항식이었는데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어떻게 2분의 1 마이너스 2x 플러스 3분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어떤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은 형태로 만들어졌죠. 이렇게 강제로 나는 2x 플러스 3이 아니지만 강제로 고쳐서 옆에다가 앞뒤에다가 뭔가를 덧붙여서 원래 식이 유지되게끔 만들어준 다음에 약분해버리세요. 그러면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큰 형태는 만들어지잖아. 앞에 상수는 만들어지지만. 됐어? 그래서 요거 2분의 1 마이너스 요거 4x 플러스 6분의 1인데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세 번째 특성 이거 보면 분수분의 분수 나오잖아요. 그럼 가끔씩 물어보는 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처리하고 가자. 세 번째 자 그럼 a분의 b분의 c분의 d 우리가 얘를 번분수라고 합니다. 번분수였나? 미음인지 니은인지 나도 자세히 번분수일 거야 미음일 거야. 자 그러면 이 번분수 어떻게 하느냐 그냥 되게 그 저렴한 어떤 내용으로는 안쪽 길이 곱한 거 분의 바깥쪽 길이 곱한 거 C, B 분의 AT 이렇게 되는 게 번분수 처리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원래 번분수 처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A분의 B분의 C분의 D를 할 때 이걸 기억해 두는 게 나올 거예요. 각자 분수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 있잖아.
분모의 최소 공배수.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AC가 최소 공배수겠지, 그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위아래 모두 곱해주는 게 답입니다, 원래는. 자, 그래서 얘는 A분의 B분의 C분의 D인데 이거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AC잖아. 됐어요? 이게 식으로 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분수분의 분수로 잘 안 돼서. 다시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위아래다 곱해줘. 그러면 A 사라지고 CC 사라지니까 결과적으로 BC분의 DA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됐나요? 이게 기본적인 유리식의 처리 방법입니다. 나머지들은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하고 뭐 이런 특징들이 다 있어요. 요 정도 세 가지만 알아두면 우리가 유리함수 다루는 데는 별 그 지장이 없을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유리함수 그래프만 간단하게 맛만 보여주고 잠깐 쉬었다 할 건데, 자, 유리함수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잘 들어. 우리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본 적 있어. 자, 유리함수는 y는 x분의 1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적어서 많이 봤지? 중학교 때. 봤죠? 이게 유리함수야. 그러면 우리는 유리함수, 이제 함수가 나오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가 나오면 항상 두 가지가 생각해. 정의역과 치역을 따져야 됩니다. 정의역과 치역. 정의역과 치역. 자, 첫 번째.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뭐랑 포함되어 있냐면 얘가 유리식에서 나온다라는 거에 걸려 있어요. 자, 정의역은 얘는 분모 x가 0이 되면 안 되지. 그치? 됐어? 그래서 정의역은 x 이꼴 0인 모든 실수. 그러니까 x 이꼴 0 빼고 모든 x가 다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됐지. 자, 그러면 x가 0이 안 되니까 이게 y가 0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왜냐면 x가 0이 아니니까 이 꼬라지는 x 곱하기 y가 1인 걸 원한단 말이야. 그럼 x가 0이 안 들어가니까 y가 0이 될 수가 없겠지. 맞아요? 따라서 치역은 모두 거기에 따른 y도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며, 자, 기본적으로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럼 그려보자. 자, x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1이 되죠. 맞아요? 자, 그리고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 얘는 2가 되지, 오히려. 그치? 3을 대입하면 오히려 3분의 1로 낮아지지. 이해됐어? 그래서 x 양수를 대입하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단 y는 죽어도 0이 될 수 없고 x도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얘는 이거랑 죽어도 만나지 않지만 계속해서 미세하게 내려가게 돼. 반의 반,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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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렇게 하면서 반반반반반반 해서 내려가. 이해됐죠? 얘도 x가 0이 안 되니까 반, 이렇게 하면서 y축에 점점 가까워지지 절대 안 닿아. 살짝 터치도 안 돼. 절대 안 닿아. 자, 그 다음에 x가 음수를 대입하면 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반대로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됐어? 자, 이때 가장 중요한 특징. 유리함수가 이렇게 정의역과 치역으로 뭐가 만들어져요? 이걸 반대로 해석하잖아?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는 y가 0이라고 하는 상수함수 꼬라지가 나오지. 얘가 x축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를 반대로 해석하면 x 이꼴 0과는 절대 만날 일이 없잖아. 세로축과 가로축과 절대 만날 일이 없지. 그치? 이렇게 절대 만날 일이 없는 선을 이쪽에서는 점근선이라고 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점점 근접해지는 선. 진짜 점근선 이 뜻이에요. 점점 가까워지는 선. 근데 죽어도 만날 수는 없음. 됐어? 자, 그러니 이 점근선은 사실상 정의역과 치역을 뭐로
그래프로 그린 거다. 정역과 치역의 그래프다. 그러니까 정역과 치역에서 빠지는 부분이 정역과 치역에서 빠지는 부분들이 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어? 이게 유리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절대 안 만나지는 선이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잘 봐. 잠시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우리 저기 이제 x분의 a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볼 거예요.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 기본적으로 x분의 1의 정체의 특징을 바라보도록 하죠. 일단 1하고 3, 4분면에 그려져. 그치? 자, 그리고 뭐가 존재하냐면 절대 닿지 않는 선. 가깝게 가기는 하지만 절대 닿지 않는 선이 존재하게 돼 있어. 점근선이 결국 정우역하고 치역에서 빠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얘는 점근선이 존재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4개의 사분면 중에서 2개의 사분면에 그래프가 그려지고 두 번째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점근선이 존재해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이걸 정복하면 이 함수의 그래프가 조금 쉬워지는데 잘 보세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점근선이 교점이 생겨. 점근선에 교점이 생기는데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모든 함수의 그래프가 대칭입니다. 모든 점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인 특징이 있어. 그 얘기는 내가 이 점을 점근선의 교점 0,0에서 대칭시키면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좌표는 점근선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3,3분의 1이었죠. 그치? 그 얘를 y꼴 그러니까 0,0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x하고 y에 모두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간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게 x분의 1이 아니라 반대로 y는 마이너스 x분의 1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 얘는 다시 봐. 이 순서대로 그래프를 그린다. 1번 절대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y값도 0이 될 수가 없고 x 이꼴 0, y 이꼴 0이 점근선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점근선. 자, 그리고 x에다가 아까 1을 넣으면 1이었잖아. 근데 얘는 x에다가 1을 넣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1, 마이너스 1을 지나요. 이런 식으로 1, 2, 3, 4 다 대입하면 y값이 전부 뭐가 붙어? 마이너스가 붙어서 반대로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1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그럼 두 번째 특징. 얘는 어디 사분면에 그려져? 2, 4 사분면에 그려진다. 그렇죠? 세 번째 점근선 0,0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러한 특징을 지녀요.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만약에 하나 더 그려볼게. 얘가 만약에 y가 x분의 2처럼 여기에 있는 값이 증가하게 되면 그래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치? 자, x가 1일 때 쟤는 1이었지만 얘는 x가 1이면 2가 돼요. 그쵸? 이런 식으로 x값을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전체 값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 정확히 2배가 되잖아.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바깥으로 밀려나게 돼 있지. 됐어요? 이쪽도 바깥으로 밀려나게 돼 있지. 이런 식으로. x분의 3이면 바깥으로 더 밀려나겠죠. 더 밀려나겠지.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 이제 요약할게.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분의 2 전체 2배가 되면 점점 원점에서 밀려나는 그래프가 되잖아. 그치? 이쪽으로 다 밀려난단 말이야.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요거 그래프 봤으니 요약합시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본 게 자, 이걸 요약할게. 첫 번째,
y분 x분의 a의 형태 또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a의 형태를 유리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며 자 이때 이렇게 하자. 이거 하나로 하자. x분의 a 유리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며 1번 a가 0보다 클 때와 2번 a가 0보다 작을 때로 이루어짐. 자 그러면 첫 번째 a가 0보다 큰 1번 그래프의 경우에는 1하고 3, 4분면에 그려지지. 그치? 그 다음에 a가 음수인 거는 그래서 얘는 어디에 그래프가 그려진다? 1하고 3, 4분면에 그래프가 그려짐. 됐어?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얘는 2하고 4, 4분면에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그래서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2하고 4, 4분면에 그래프가 그려짐. 얘는 1하고 3이고. 됐어요? a의 값이 점점 커질수록 그러니까 절대값 a가 점점 커지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 그래프가 밖으로 밀려남. 그래서 a가 절대값이 커지면 점점 그래프가 어떻게 돼?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밀려나게 되겠지. 그치? 반대로 a가 작아지면 반대쪽으로 점점 다가오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절대값 a가 커지는 겁니다. a의 절대값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도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어떻게 바깥으로 밀려나는 게 되겠지.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어떻게 돼? 밀려나게 되겠죠. 절대값 a가 커지면 커질수록. 됐어요? 근데 내가 그래프 여기까지 그렸다고 해서 이것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항상 점근선을 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저 끝에서는 모이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겠지. 됐어? 그래프는 항상 어떻게 그린다? 점근선에 어떻게 닿지 않게끔 그린다.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x분의 a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 다음 태연이 왔어. 자, 두 번째 그래프 보시죠. 이게 x분의 a의 그래프야. 자, 그러면 120번에 1번 한번 그래프 그려볼까요? 승주야, 그거 가방 좀 치워줘라.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본 게 이걸 토대로 해서 거기 있는 마이너스 x분의 y는 마이너스 x분의 2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얘는 여기가 음수잖아. 마이너스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디에 그려지는 것부터 먼저 첫 번째 단계.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점근선을 표시합니다. 점근선. 첫 번째,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니까 x는 0이 아니어야 돼요. x가 0이 안 되니까 y도 0이 안 돼야 됩니다. 됐어? 얘가 점근선이야. 그럼 얘는 점근선이 각각 y축하고 x축이 되므로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음수니까 두 번째 4분면을 결정해 2하고 4, 4분면에 그려져요. 이렇게 그리면 될 겁니다.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야? 세 번째, 점근선의 교점인 0,0에 대해서 대칭이지. 다시, 점근선의 교점은 정의역하고 치역에서 벗어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x 이꼴 0이 안 되고 y 이꼴 0이 안 된다는 얘기는 x 이꼴 0, y 이꼴 0이 절대 정의역과 치역이 될 수 없다는 얘기지. 그거에서 벗어나는 게 점근선이며 그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대칭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야 됐지. 자, 그러면 거기 2번 있는 걸 보기보다는 이거부터 하는 게 좀 편하거든? 요거 한번 볼게요. 아니다. 우리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배웠으니까 요거를 처리하도록 하죠. 기억이 안 나겠지만 지금 다시 배우고 있지? 곧 있으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다시 하죠. 본 수업에서. 2번 볼게요. 자, y는 x-1분의 5 플러스 3. 자, 이런 거 보면은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 첫 번째 기억해. 뭐부터? 점근선부터 표시합시다. 다시.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절대 점근선부터 구해야 돼요. 점근선은 첫 번째 분모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x가 1이 되면 안 돼요. 분모가 x-1이니까. 자, 여기 집중해. 그러면 얘가 0이 되겠어, 안 되겠어? 얘는 죽어도 0이 안 되지, 그치? 얘가 0이 안 되니까 y도 뭐가 안 돼? 3이 될 수가 없죠. 그쵸? 자, 그럼 요약합시다. y가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x-a분의 b 플러스 q꼴인 경우에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x 이꼴 a와 y 이꼴 q가 되겠죠. 그 얘기는 x가 a가 되면 안 되고 y가 q가 되면 안 되니까 따로따로 합시다. 점근선의 방정식은 x 이꼴 a, y 이꼴 q가 되겠지. 됐어? 그래서 얘는 x 이꼴 1이 되면 안 되니까 y가 3이 되면 안 되고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 x 이꼴 1과 y 이꼴 3이 점근선입니다. 자, 이 순서대로 그리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은 사분면을 그려놓고 점근선이 나왔잖아. 점근선이 나왔으니까 점근선을 이제 이렇게 표시할게요. x는 이제 스킬을 따로 익혔으면 이걸로 해도 돼 이제. x 이꼴 1 이 점근선이 돼. 됐어요? y 이꼴 3을 그리세요. y 이꼴 3을 그리면 아이씨. 이거 아린이한테 배웠는데. 이렇게. y 이꼴 3을 그려. 그러면 뭐가 생겨요? 새롭게 빨간색 사분면이 생기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x-2 앞에 부호를 보세요. 두 번째, 어느 사분면에 그려질까? 어느 사분면에 그려질까를 고민을 합니다. 어느 사분면. 얘가 양수잖아. 그치? 분모 앞에 부호가 양수잖아. 분수 앞에, 유리수 앞에 부호가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사분면은 뭐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분모에 있으니까 분수 쪽에 여기 개수, 여기 상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따라서 이제 야, 저 새끼 깨워. 야, 내가 자는 거 아무 말 안 하겠는데 방해는 안 하니까 자세가 그게 뭐냐? 어? 아주 편하지? 아, 저 우리 방 같았으면 진짜. 그래서 어느 사분면인지 그 결정을 하세요. 일단 얘가 양수가 되잖아? 그러면 1하고 3, 4분면이 그려지는 거야. 봐봐. 얘가 그래프가 결정되는 거는 여기 아니면 여기 또는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돼요. 사이드로 한단 말이야. 그럼 플러스면은 이쪽, 마이너스면 이쪽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근데 그걸 뭘 기준으로 하냐면 점근선 가지고 지금 새로운 뭘 만들었어. 새로운 사분면을 만든 것처럼 됐죠. 그치? 그러니까 어디 쪽에 그려지면은 이 점근선으로 만든 새로운 사분면을 기준으로 이쪽하고 이쪽에 그려지게 된다고. 여기까지 해야됐지. 그러면 이쪽에 그려지니까 뭐가 생겨? x절편 또는 y절편이 생기잖아요. 그치? 그래서 사분면을 그릴지 결정을 한 다음에 세 번째, x절편이나 또는 y절편을 구하세요. x절편이나 y절편. 자, x절편 한번 구해볼까? 자, x절편이라고 하는 건 제가 y가 0 되는 x값이야. 자, 0은 x-1분의 5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쵸? 따라서 x-1분의 5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되지. 그치? 따라서 아주 귀찮네. x-1이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면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딜 지나?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가 마이너스 3분의 2, 0을 지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얘가 점근선에 안 닿게 어떻게 그려주면 돼? 점근선에 안 닿게 1하고 3, 4분면에 그려줘야 되니까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끝나요. 쉽잖아. 그래서 항상 뭘 지켜? 첫 번째, 점근선을 구한다. 두 번째, 어느 사분면에 그릴지 결정을 한다. 절편이 생기면 절편을 구해서 찍으면서 점근선에 닿지 않게 그린다. 점근선에 닿지 않게. 이게 유리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야. 어렵지 않죠?
자, 이거 가지고 오늘은 이 마지막 타임까지 그래프 그리는 그림만 좀 죽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정의역, 치역 이런 걸 구하라고 그랬지? 자, 정의역, 치역도 뭐 구하라고 그랬지? 그냥 점근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점근선의 방정식은 x 이퀄 1과 y 이퀄 3 이렇게 됩니다. x 이퀄 1, y 이퀄 3. 자, 그 다음에 정의역은 내가 대응시킬 x 값이거든. 정의역은 x 이퀄 1 제외한 x 이퀄 1인 1을 제외한 모든 x, 모든 실수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정의역이에요. 자, 그러면 치역은 내가 그래프가 그려지는 y값인데 y도 못 빼고 2 빼고 전부 모든 실수. 이렇게 점근선, 정의역, 치역이 마련이 됩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보는데 그려 보이기 되게 쉽잖아요. 근데 연습 안 하면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유리함수의 그래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연습합니다. 다시 어떻게? 자, 그래서 유리함수의 일반형 볼게요. 유리함수의 그래프 지금부터 꼼꼼하게 연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122번.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 순서 외워도 첫 번째 무조건 점근선부터 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다양한 유리함수의 형태에 대해서 점근선을 구하는 방법을 메모를 해주세요. 핵심 필기로. 딴 거 그래프를 일일이 구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것들만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계속 밀면 돼요. 자,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시고요. 자, 두 번째 어떤 사분면에 그릴지 사분면에 결정을 한 다음 세 번째 x절편 또는 y절편이 있을 것 같으면 그리면 돼. 세 가지. 자, 그럼 그 연습을 뭐 가지고 갈 거냐면은 122번에 거기에 있는 것처럼 y는 아예 이렇게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 같은 걸로 해줄게요. 아까는 점근선의 그래프.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인 형태가 이런 형태였거든. 어떤 형태였냐면 y는 x-a분의 b 플러스 c의 형태였단 말이야. 이때 점근선은 x 이퀄 a, y 이퀄 c였단 말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왜 yc가 점근선이야? 얘가 0이 될 수가 없거든, 죽어도. 얘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y는 c에다가 뭔가를 더해주거나 빼준 거죠. 그러니까 y는 0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c가 될 수가 없지. 얘가 점근선이야. 정의역은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정의역은 x가 a를 제외한 실수 전체, 치역도 y를 c를 제외한 실수 전체지만 그게 선으로 이어지면 뭐가 된다? 점근선이 된다. 됐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첫 번째 점근선의 방정식부터 구합시다.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해야됐죠? 여기까지 해야됐죠? 그 다음에 자, y가 뭐가 되면 안 될까? y는 보세요. 2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우리 유리식의 기본 형태 생각해봐. 분자가 감히 분모의 차수랑 맞먹고 있지. 그치? 그러면 약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약분을 해줘? 나는 x 플러스 1은 아니지만 x 플러스 1로 강제로 만들어주고 1을 빼주자. 이렇게요. 그리고 분모는 여전히 x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약분이 되면서 2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니까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y는 뭐가 될 수 없어요? 2가 될 수 없죠. 그쵸? 자, 그러면 두 번째 점근선의 방정식을 그렸으니까 우리는 점근선을 한번 해보죠. 자,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어느 쪽에다가 그려? 이쪽에다가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x는 어이구씨. 자, x는 몰라. x 이퀄 마이너스 1 이렇게. 다음에 y 이퀄 2도 이렇게 그릴게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점근선. 새로운 사분면이 되는 거지. 그치? 자, 문제는 이거야. 얘가 음수지. 분수 앞에 있는 게 음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디? 2하고 4사분면에 그려질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쪽에 뭐가 생기겠어? x절편 또는 y절편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하기 편한 게 뭐야? y절편이거든? 왜냐면
분자는 0이 돼도 상관없잖아. 다시 분자는 0이 돼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 0을 지나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0은 여기지. 그치? 그러면 얘를 지나면서 이쪽에 그려져야 되니까 그래프는 점근선을 절대 침범하지 않으면서 요런 식으로 반대 이쪽에서 요런 식으로 그려주게 되면 우리가 그래프를 다 그린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요약을 할게. 그럼 항상 이런 식으로 나눠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야. 잘 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런 기법을 쓸 거예요. y는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에서 잘 봐. 일단 점근선의 방정식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 이거는 분모 자체가 0이 되면 안 된다 해서 금방 식에서 나오죠. 그쵸? 잘 봐. 그때 y의 점근선은 개수분의 개수 이렇게 하는 겁니다. x개수분의 x개수. 알겠어? 딱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눠줘도 이 형태에서 y 점근선이 바로 보이죠. y는 뭐가 되면 안 된다? 2가 되면 안 된다. 됐어? 자, 그러면 똑같이 그려놓고 점근선의 방정식 아까처럼 마이너스 1하고 2, y는 2 이렇게 그려준 다음 이쪽하고 이쪽에 그려질 건데 그치? 어떻게 하냐고 잘 봐. 이 상태에서는 x 앞에 저기 분모 앞에 개수가 요 유리식의 개수가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하면 돼. 얘가 자체가 0이 되는 값이 있어. 분자를 0으로 만드는 x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y는 0 이렇게 되지. 그치? 됐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0을 지나면서 점근선을 갖다가 안 침범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그래프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처음에는 적응하기 되게 어려울 거야. 근데 유리함수의 그래프에 적응을 해야 그 다음부터 어떠한 문제든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됐죠? 넥스트. 자, 그러면 요거의 정체는 뭘까? y는 요거부터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볼게. 자, 우리가 방금 봤었던 y는 x-a분의 b 플러스 c의 그래프의 정체는 무엇인가? 자, 보세요. 요걸 이렇게 고칠게. y-c는 x-a분의 b로 고칠게요. 자, 왜 이렇게 고쳤어? 우리가 평행이동에서 배울 때 얘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a가 들어가고 y 대신에 y-c가 들어간다. 이게 평행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쵸? 따라서 이 보고 있는 이 그래프는 y는 첫 번째 x분의 b가 기본이 되면서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b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 b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잖아. 자, 그러면 얘가 1하고 3, 4원면에 그려지는 게 x분의 b 그래프지. 됐어? 자, 그리고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0,0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점근선의 그래프 쉽게 구할 수 있지. x = a, y = c가 점근선이야. 자, 그 말은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0,0에서 뭘로 바뀌었다? a, c로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a가 양수, c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 x = a, y = c, y = c의 교점의 좌표가 점근선의 교점이 되면서 그래프 얘 전체가 이렇게 평행이동했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을 하는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이걸 갖다가 통분을 해주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고 하는 형태가 나올 겁니다. 통분을 하면. 됐어? 그러니까 얘를 다시 어떻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랑 맞먹으니까 차수를 하나 다운시킨 거고 만약에 두 개를 통분을 하면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됐나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이러한 형태가 나오면 식도 이렇게 고칠 줄 알아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고, 이 식이 나오면 통분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 것도 인식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가 나와도 그래프를 깔끔하게 그려주면 돼. 그럼 그래프를 깔끔하게 그려줬을 때 이 형태든 이 형태든 뭐부터 파악해? 점근선 파악하면 다잖아. 점근선. 그러니까 솔직히 핵심은 점근선하고 절편만 결정을 해주면 사실 다 나와요. 이해됐어? 자, 그러니 여러분들 요거 가지고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계속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FM적인 거에서 빠르게 그릴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바꿔서 얘기를 해줄 거니까 보세요. 자, 124번 볼게. y 이꼴, 우리 이거부터 연습하자. x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일단 점근선 x는 뭐가 되면 안 돼?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y는 뭐가 되면 안 돼? 다시 y는 뭐가 되면 안 돼? 개수분의 개수. x의 개수면 x의 개수. y는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해야됐지. 그러면 점근선은 얘는 정역하고 치역에 관련된 이야기고, 점근선은 x 이꼴 마이너스 3, y 이꼴 마이너스 2가 될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니 y축하고 x축을 그려놓고 x는 마이너스 3하고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그려주면 점근선의 교점 항상 깜빡했는데 점근선의 교점 항상 체크해주세요. 찍어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려야 돼.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느 방향으로 되느냐. 처음에는 4분면을 결정하라고 그랬는데 이 상태에서는 4분면이 결정이 안 되잖아. 그치? 대신에 팁 드릴게. 분모의 형태로 분수분의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건 분자가 0 되는 x값을 대입해봐. 다시 분수분의 분수 형태잖아. 분자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봐. 1,0을 지나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를 지나? 1,0을 지난단 말이야. 1,0, 1,0. 여기가 1,0이죠? 그럼 1,0을 지나면서 요 빨간색 그래프에 닿지 않게 그래프를 요령껏 그려주면 끝나는 문제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죠? 그래프 이제 금방 그릴 줄 알겠지, 그치?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이거는 봐봐. x분의 a, y는 x분의 a의 그래프를 어떻게 평행이동한 것인가, 그걸 따져보려고 그래요. 자, 일단 얘를 이렇게 고쳐보면 편할 거야. 이거 평행이동 알아볼 때는 얘를 감히 분자가 분모랑 착수를 맞먹으려고 하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얘를 x 플러스 3이 포함되도록 고칠게요. 개수가 마이너스 2x였지.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8이 돼야지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리고 얘를 x 플러스 3으로 바꿔주면 y는 x 플러스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8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y 플러스 2는 x 플러스 3분의 8이잖아. 자, 그러니까 x분의 a에서 a는 기본적으로 x분의 8 있지. 평행이동은 뭘 안 건드려? 분모에 요 숫자는 안 건드려요. 뭐만 건드려요? x하고 y에 들어가는 요 형태만 바꾼단 말이야. 따라서 얘는, 이 그래프는 x분의 8을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됐어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평행이동의 그래프를 따지는 방법, 뭐가 기본이에? x분의 a의 형태가 들어가는지 그걸 따지는 거야. 알겠어? x분의 a가 일치하는지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거 그래프 꼼꼼하게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126번을 보면은 더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126번은 그래프가 세 가지예요. y는 x-2분의 2x-3. 자, y는 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5.
자, y는 x-1분의 2x. 그럼 얘네 세 개 중에서 평행이동해가지고 겹칠 수 있는 걸 찾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근본이 같은지를 찾는 거야. 자, 그럼 근본이 같은지를 어떻게 찾는다? 다들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랑 맞먹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2에 x-2로 강제로 고치고 x-2.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죠.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2 플러스 x-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원형은 x분의 1인 거 찾자. 알겠지? 원형은 x분의 1인 거. 자, 그래서 얘는 3에 x 플러스 1, 3이죠? 2.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얘는 3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2니까 이거의 원형은 x분의 2가 돼서 얘하고 얘는 평행이동으로 못 겹쳐요. 평행이동은 그 그래프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딘가로 갔다가 이동하는 거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언젠가 겹치겠지. 그치? 그게 안 겹쳐진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얘는요. 2배의 x-1로 고치면 플러스 2가 되겠지? x-1. 자, 그래서 얘는 2 플러스 x-1분의 2가 돼서 얘 원형이 x분의 2가 되잖아. 그러니까 뭐하고 겹치는 거야? 니은하고 디귿하고 겹치는 거예요. 됐어요? 이쪽이 그래프랑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연습 안 하면 이거 말짱 꽝이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연습을 뭘 해준다? 첫 번째,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해준다. 두 번째, 이 유리함수 ax 플러스 bx분의 c에 대해서 얘가 뭘 평행이동시키는지는 분자하고 분모가 이게 차수가 맞먹으면 차수를 어떻게 해라? 차수가 안 맞먹지 않게 약분할 수 있도록 고쳐주어라. 이게 이제 요약의 포인트예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보시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계속 끝까지 해야 돼. 최대 최소는 다음 시간에 하더라도 그래프는 지금 연속적으로 해야 돼요. 볼게요. 가인이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있어? 집에 가서 꼭 연습해라. 너 또 다음 시간 와서 너 또 분명 이럴 건데? 까먹었어 이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름방학 때 시간이 사실 주어진 시간이 한 3주거든? 그 시간에 여러분들 해야 될 건요. 사실 그래프 그리는 연습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그래프. 나랑 공수투 기본이랑 이런 거 하면서 거의 대부분을 어디에서 썼어? 그래프 그린 데다가 썼지.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면 문제를 파악할 수가 없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방학 동안에 이 풍산자 다른 문제들은 괜찮아. 다른 문제들은 시간이 없으면 전체를 다 보겠다 이런 거보다는 여기에서 뭔가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 것들 있지. 특히 도형의 방정식 파트. 그 다음에 합성함수 그래프, 역함수 그래프,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래프. 여기에 문제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래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고 여기 책에 아예 뭐가 나와 있어? 그래프 모양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려서 그려보고 그거랑 그래프의 모양이 맞는지 그거 먼저 파악해봐. 그 연습부터 하세요. 나머지들은 공부 안 해도 중간에 채워질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어진 3주 안에 할 수 있는 거 내가 3주 동안에 뭐 할까요? 공수투 다 끝낼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할게. 몇몇 분을 빼고는 의지가 없어서 안 끝날 겁니다. 못 끝내는 게 아니야. 안 끝내는 거야. 의지가 없어서. 솔직히 이거 2주면 끝내거든. 솔직히 말하면. 하루에 3시간씩. 근데 여러분들 의지가 없어서 안 끝나는 거야. 다 핑계가 많아.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래도 게으름을 부린다면 또 물론 딴 거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다른 거 보충하는 친구들도. 그래서 방학 때 3주 동안 또는 2주 동안 뭘 하면 좋을까요에 대한 답변. 이걸 다 보고 싶지만 다 못 끝내. 그럼 뭐라도 해봐라.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에 관련된 거라도 스스로 보고 그거라도 연습을 해라. 도형의 방정식하고 함수 파트, 합성함수 그래프, 역함수 그래프, 유리, 무리함수 정도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알겠어?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 지금 쭉 다시 한번 이어서 할게요. 자, 이제 128번 했죠? 130번 봅시다. 자, y는
어? 우리 124번 했지? 128번 그래프 그려보죠. 뭐. 이왕 하는 김에. 자, 128번의 그래프를 보시면 y는 1-2x 분의 x-2분의 1-2x. 자, 이거 여러분들 딴 거 읽기 전에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 자, 이거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면, 자, 이제 정근선의 방정식 마스터 하셨죠? x가 뭐가 안 돼? 2가 되면 안 되고, 이게 정의역이야. 정확히 말하면 정의역은 x = 2. 분모가 0 되는 걸 제외한 모든 실수. 얘가 0이 안 되니까 y는 뭐 개수분의 개수라고 그랬지? x개수분의 x개수. 그러니까 y는 뭐가 안 돼? -2가 어디에서 빠져요? 치역에서 빠져요. y는 -2를 제외한 모든 실수. 됐니?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자, 아직까지 4분면 어디에 파악 못했으면은 얘가 절편, 즉 얘가 0 되는 x가 존재하는지부터 봐. x = 2분의 1 대입하면 그 y좌표가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0을 지나면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2, y는 -2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점근선을 안 침범하게 그리려면 그래프가 2하고 4, 4분면에 그려지듯이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그쵸? 이거 이렇게 거꾸로 꺾이는 거 아니야? 계속 일로 향해 가는 거지. 자, 이렇게 그려졌죠. 그쵸?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점근선의 교점을 표시하라고 그랬지. 2, -2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요 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인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됐나요? 완벽하게 대칭인 결과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a, b에서 해서 대칭이니까 a는 2고 b는 -2, a 플러스 b는 0이다. 점근선의 방정식을 이야기하는 거야. 따라서 어떠한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됐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130번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130번 밑에 잠깐 가리고 130번 그래프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한번 해보세요. 가연이 나중에 디스크 생기겠는데 허리 바로 진짜 디스크 생겨요. 그렇게 하지. 가리고 뭐부터? 점근선부터. 그치, 점근선부터. 점근선은 보이죠? x는 일단 -2가 되면 안 되고 얘가 정역에서 빠지는 거. y는 뭐가 되면 안 돼? 개수분의 개수. 1이 되면 안 되지. 따라서 점근선은 x = -2, y는 1. 여기까지는 다 됐죠? 이렇게. 어느 사분면에 그릴지는 다시 한번 분자가 0이 되는 x가 있으면 그걸 대입해. 그 점을 지나겠지. 간단하게. 다시 분자가 0이 되는 점이 있으면 그 점을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x는 -2, x는 -2, y는 1. 그리고 이 1,0을 지나지. 그러니까 1,0은 여기 있죠. 원래 사분면에. 됐어?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여기 1,0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지. 깔끔하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게 x 플러스 a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b에 대해서 대칭일 때 상수 ab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응? 잠깐만. 밑에 그래프 이건 줄 알았네. 이거 아니죠? 미안해. 그래프 이거 맞죠? 자, 그런데 봐봐. 특이한 게 있어. 이것도 별표. 자, y는 x 플러스 a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이거 도대체 어디에 대해서 대칭일까요?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대칭인 지점이 또 하나 생겨요. 우리는 이러한 점에 대한 대칭을 유리함수는 점대칭의 성격을 지닌다 라고 파악하는 거예요. 점에 대해서 대칭, 점대칭. 근데 두 번째, 선대칭의 성격도 있어요. 선대칭의 성격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선대칭이냐면 얘도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제일 중요한 거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인 경우가 있어. 어떤 거냐면 여기 보세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선, 즉 마이너스 2,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선에 대해서 반으로 접히지. 그치? 그러니까 이 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1인, 플러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기도 하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여기에 대해서도 절반 접으면 겹쳐지지. 이해돼요? 따라서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점대칭과 선대칭의 성격이 고루고루 있으며 일단 모르겠다라고 해도 외워도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난도 문제를 풀 때는요 점대칭과 선대칭의 성격이 이거 계산을 줄여주는데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2차 함수에서도 2차 함수가 추계 방정식에 대해서 대칭인 거 가지고 여러 가지 쏠쏠하게 써먹었잖아. 그것처럼 유리함수의 그래프도 점대칭과 선대칭, 이 대칭인 어떤 성질에 대해서 계산을 많이 줄여주는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이해됐나요? 이렇게. 그러니 이 A하고 B는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1이면서 마이너스 2,1인데 이게 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그 기울기가 1이면서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직선은 x 플러스 2 플러스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직선은 x 플러스 2 플러스 1이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A하고 B 나오죠. 됐나요? 안 돼. 몰라? 아이씨. 이거 모르는 사람은 직선의 방정식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기울기가 m이야, 그치?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워? 어떻게 세워요, 제가? 그치? y는 기울기 x에서 x좌표 빼고 b좌표 더해주고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것도 기울기가 1이면서 마이너스 2,1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y는 기울기 1, x에서 x좌표 빼주고 y좌표 더해주고. 됐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마이너스 2,1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x에서 좌표 빼주고 1 더해주고. 됐어? 이렇게.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a하고 b 나오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게 132번까지만 하고 테스트 볼게요. 마지막 그래프 그리는 게 계속하죠. 자, 그러면 유리함수 그래프 정리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좀 정리해 놓는 게 편해.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꼴이 유리함수의 그래프고, 자, 이제 정의역. 자, 정의역은 x 이꼴 마이너스 a분의 b를 제외한 실수 전체. 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치? 그 다음에 치역은 y 값이 되는 거죠. y는 뭐? a분의 c인 실수 전체. 이게 정의역과 치역이야. 그래프가 그려지는 x하고 y 값. 자, 그럼 두 번째. 점근선의 방정식은 오히려 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긍정을 하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a분의 b하고 y는 a분의 c. 개수분의 개수. 됐어요? 자, 그리고 얘는 첫 번째 정의역, 두 번째 점근선, 세 번째 점근선의 교점인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에 대해서 무슨 대칭이고 점대칭이고 또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의 성격을 가지죠. 그거를 그래프 하나에 모아놓잖아. 자, 그러면 이런 식의 그래프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얘가 y축이고 얘가 x축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a분의 b가 여기 있어. 얘가 x점근선이야. x는 마이너스 a분의 b. 누가 다 불렀어? 요새 귀가 이상해서 그런가? 그 다음에 y는 a분의 c. 점근선이죠.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한다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전체가 다 대칭이에요. 모든 점이 다 이런 식으로 대칭이야. 미러전이지, 미러전. 그치? 이런 식으로 다 대칭이에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점근선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분의 c 플러스 이거 a분의 b라고 했지? a분의 아니지? a분의 b, a분의 c 이렇게요. 됐어요? 마이너스 a분의 b 맞네. 이렇게. 그럼 여기 플러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고 기울기가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대칭입니다. 됐어요? 이런 특징을 모두 지니게 되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132번을 보시면 이제 그래프를 보고서 해석하는 거야. 132번. 자, 마지막 132번만 보고 테스트 볼게요. 132번 보면은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x축, y축, 아니 x축, 여기 y축,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가 2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 좌표가 0,4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됐지. 자, 그러면 점근선의 방정식은 뭐예요? 점근선의 방정식. 마이너스 4가 점근선의 방정식이잖아. 가연이 이해 안 돼? 그리고 y 점근선은 y가 2가 점근선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어디를 지나? 0,4를 지나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식의 형태가 y는 잘 봐. x 플러스 c 분의 ax 플러스 b래요. 그럼 첫 번째 점근선의 방정식은 얘가 0이 되면 안 되는 데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c는 뭐가 되겠어? 4가 되겠지. 그래서 하나는 완성했어. x 플러스 4분의 ax 플러스 b요. 됐어요? 그 다음에 y점근선이 2인데 y점근선은 개수분의 개수로 구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a는 2요. 하나 더 완성됐지. x 플러스 4분의 2x 플러스 b요. 그쵸? 그럼 b는 어떻게 구해? 두 번째. 마지막 b는 y는 x 플러스 4분의 2x 플러스 b가 0,4를 지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x에다가 0 대입하면은 y가 4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b는 얼마예요? 16이죠. 0 대입하면 4분의 b가 4니까. 됐어? 따라서 최종적인 구하는 요 식은 x 플러스 4분의 2x 플러스 16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프를 보고 식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숙제는요. 239페이지까지 확인 체크하고 그 다음에 확인 문제, 필수 문제하고 유제 풀어오시는 게 숙제일 겁니다. 5분 쉬었다가 테스트 볼 건데 그 숙제 검사가 할 테니까 저기 했는지 안 했는지 보여줘.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테스트 보도록 하죠.